해야겠는데 미처 수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다가 제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기회를 북한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제북자 사건 후 북한 주민들 반발과 분노라는 주제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반발했을까요? 왜 분노했을까요? 과연 제북한 탈북민은 북한 가서 환영받았을까요? 북한 주민들은 글을 놓고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8월 4일 날 북한 내부 강연회에서 탈북민이 코로나에 묻혀 들어왔다를 언급했습니다. 이 강연 내용을 이들이 상당히 상세하게 좀 내용 적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한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1일 당원, 근로자, 간부, 학습반, 조직별 강연을 조직하고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을 언급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나섰다라고 했습니다. 월남 도주자가 바로 재입국한 탈북자를 의미합니다. 월남 도주자의 귀향으로 월남 도주자의 귀향이라고 했네요. 탈북자 용어를 이 강연에서는 안 썼네요. 평양시에서 막 이렇게 집회하고 저거 할 때 탈북자를 노골적으로 용어를 썼거든요. 이게 원래 김정일 때에는 탈북자 용어 완전히 금지 용어였는데 지금 강연 자리에는 다시 탈북자가 아니라 월남 도주자의 귀향이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자, 강연 내용 다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도주자의 귀향으로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없던 우리나라의 철저한 방역체계가 허물어지게 됐다면서 방역사업을 한층 더 강화할 때 대하여 지적했다. 한 명도 없대요. 한 명도. 야, 저거 북한이 거짓말은 어디까지 갈지 진짜 상상 이상이네요. 북한에 살았을 때 왜 이걸 몰랐을까요? 저는 왜 이걸 한국 와서야 알았을까요? 참. 강연에서는 귀향한 월남 도주자에게 비르수가 나왔다면서 더 엄중한 사태로 번지기 전에 강력한 방역을 위해 전국의 인원 동원을 100% 금지하고 전국의 인원 유동을 100% 금지하고 10호 초소들에서는 외부 차량과 오토바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라고 기사에 나왔습니다. 첫째로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지금 재입국한 김금혁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어떤 코로나 유증상자도 아니었고 의심 환자도 아니었고 자가격리생도 아니었습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는 거죠. 거기 넘어가서 비루스국이 보였다 하면 과연 그게 맞을까요? 이거를 정확히 표현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코로나 문제 때문에 해외 출국했다 들어온 사람들을 2주간 격리시키잖아요. 차라리 그게 맞는 거거든요, 표현이면. 근데 북한은 항상 이런 식입니다. 그를 어찌 보면 30일간 격리시키는 거는 북한법에 해서 당연한 조치인데 이게 그냥 격리가 아니라 유증상가 나왔는지 어쨌는지를 어떠한 것도 공개 안 하고 저들의 말로만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앙에 철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도시 내 경계들이 방역을 위한 단속 초소를 24시간 운영하는 체제로 들어가 윤전 기재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는 전언이다. 또한 북한 당국은 주요 업무 외에 국가기관의 각종 출장 증명서나 여행 증명서, 승인번호 발급 등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승인되지 않는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간부 당원 막로항하고 해임이나 당적 처벌을 비롯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라고 강연에서 했다고 합니다. 강연에 참가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다음부터 반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같은 도시 내 군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도 안 된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가? 유통이 안 되니 물값은 3배, 4배로 오르고 현품이 들어온 게 없어서 돈도 필요 없는 형편이 아닌가. 앞날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등 한탄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도내 시군의 경계,
이거는 북한이 예전에 풀어놨어요. 그래서 같은 도 안에서 제가 평안남도 문덕군의 공민증을 가지고 평성에 가도 단속을 못합니다. 왜? 같은 도 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걸 가지고 제가 어디로 간다? 황해도 사리온에 간다. 함경남도 함흥에 간다. 이것만 가지고 청진에 간다. 이거는 단속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강연에서는 같은 도 안에도 이동이 못한다라고 제정을 해놨습니다. 이게 북한 사회 같은 경우에는 물자가 상당히 부족하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모든 것이 유통으로 해서 이 장사로 주민들이 먹고 삽니다. 유동 인원이 있어야 외지에서 오는 여행객들에게 뭐 곡식을 팔던 뭘 팔던, 그리고 평안도에 있는 공업품 자재가 함경도 청진에 가서 팔려고, 청진에 있는 중국산 물품이 평성에 와서 팔리고, 이게 다 그 장사 유통을 해서 북한이 지금 그 장마당 경제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100% 차단하는데, 타도에서 유동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도 안에서도 지금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더 반발이 심한 거예요. 주민들은 강연된 장소에서 굶어 죽으나 알아서 죽으나 죽는 것은 같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유통할 길을 따로 열어놓는 게 옳지 않냐 라고 수근거리면서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 강연회에서는 현재 도내 꽃제비 수가 90년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언급도 있었는데, 강연자가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가 있는 한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니 모두 잘 견뎌내자는 말로 마무리해서 주민들에게 허탈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에서 볼 내용이 이 기사 하나뿐 아니라 기사 2개가 또 있습니다. 개성만 봉쇄, 북한 8월 말까지 전국적 이동 금지 이랬는데, 전면 봉쇄된 개성 주민들 친척의 도움을 요청해서 돈 좀 보내달라고 지금 아우성친 판이랍니다. 북한 매체가 개성 주민들을 위한 식료품, 위생품, 땔감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책을 강하게 집행하고 있지만 현지에서는 미지근한 반응들이랍니다. 개성에 있는 친척을 통해서 현지 상황을 전해들은 평안남도 소식통이라고 데일리 NK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소식통에 의하면 인민위원회와 행정위원회에서 각 동 사무소를 통해 일부 지원 물자를 공급하고 있지만 현재 3발의 피 정도라고 합니다. 3발의 피라는 게 아예 기별도 없는 그런 지원이다. 말로만 지원이다. 실제 도움은 전혀 없다. 이 뜻이에요. 이에 개성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밖에 있는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돈을 빨리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완전 봉쇄라는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주민들의 주요 경제 활동 무대인 시장도 문을 닫은 상태이고, 대부분 주민이 대문 밖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가 지금 개성시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민생활안정화를 인민위원회가 중앙과 협의에 돌봐줘야 한다는 지시문이 지난주 초에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물자가 지급되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활동을 해서 본인이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당연히 못한 수준이다 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유동이 금지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죠. 제2복 탈북자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한국으로 도망간 것 때문에 부모와 일가 친척에게 피해를 줬으면 가서 잘 살아야지, 거기서도 적응 못해서 또 도망쳐 왔냐며 여기저기 남과 북, 여기저기가 바로 남과 북을 표현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 인간 때문에 우리만 골탕 먹는다는 불만이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환영 못 받죠. 어떻게 환영 받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는 그 피해를 입히고 가고, 북한에 가서까지 그 민폐를 입히고 가고, 결국 환영을 못 받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에 전국에 배포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지시 205호 사진을 데일리 NK가 올린 걸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 지시 205호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방역 분과를 내올 때 대하여,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지시를 4월달에 내렸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갔던 제입국자가 올라가면서 이것을 좀 더 강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과 북한 주민들의 비난이 오히려 제입북한 탈북자에 쏟아지게끔 방향을 만드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북한의 전략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가? 왜 굳이 이 방역 지시를 올해 4월부터 이미 내렸음에도 지금이 8월인데 왜 이제 와서 이것을 전국에 유동 금지라고 오히려 더 강화를 하는가? 이번에 제입북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올해 6월에 지금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보내면서 탈북자에 대한 그 집회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탈북자가 도대체 탈북자라는 용어를 공공하게 쓰면서 오히려 탈북자가 우상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 문제. 두 번째, 제입북한 탈북자의 문제. 이 문제가 지금 연동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6월달에 벌어진 탈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문제는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당국이 집회와 시위를 유도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역풍이 부는 상황을 발생했고, 그 상황을 수습을 해야겠는데 미처 수습을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가다가 제입북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 기회를 북한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 기회를 오히려 북한은 이 기회에 탈북자 이미지에 타격을 주자, 이렇게 유도를 하면서 제입북자 때문에 오히려 북한 주민들에게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막고 모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전국으로 이것을 확대해 벌리면서 모든 비난이 제입북자 때문에 너네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유도를 하면서 그 비난이 제입북자 탈북자에게 들어가면 결국 6월달에 탈북자에 대한 호기심, 탈북자에 대한 인지가 살짝 올라가는 것을 다시 거꾸로 막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들이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 개인적인 판단에서 제가 이 기사를 지금 올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북한이 의도를 지금 알 수가 있다. 결국 코로나뿐 아니라 타켓은 탈북자다. 북한이 눈에 든 가시인 탈북자. 그러한 탈북 단체의 영향으로 6월달에 북한 주민들이 오히려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삐라, 이것을 남조선 당국이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일개 탈북 단체가 뿌리냐. 그들이 얼마나 대단하냐. 거기에 가서 사는 생활이 과연 얼마나 좋길래 이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대북전단까지 뿌리냐 라는 호기심이 발동됐다면, 제입북 탈북자의 문제는 넘어갔으면 잘만 살지 왜 또 다시 기어와서 우리한테 이 피해를 주냐 라는 비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들의 전략, 내부 결속, 내부 주민 통제의 또 다른 전략의 일환이라고 저는 분석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